자, 이제 도형의 마지막 단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파트는 공식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점, 직선, 원,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나오는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평행이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점 평행 이동을 볼 건데, 자, 점 평행 이동은, 자, 점 x, y 이렇게 있을 거고요. 뭐 x축으로 a, y축으로 문제에서 정한 대로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예를 들어서 베타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점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알파만큼 가라고 했으니 이 부분은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y축 평행 이동도 그대로 여러분들 이동해 주신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는 x 플러스 알파, y 플러스 베타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도형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 빼고 나머지를 다 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직선, 곡선, 포물선, 원 뭐 이런 통틀어서 모든 것을 도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점이랑은 조금 구분 져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펑션 f x, y는 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 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등호만 있어도 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똑같이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냐?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 그 도형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은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주면 되는데 도형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청개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대. 그러니까 x축으로 알파만큼이니까 반대 마이너스 알파 콤마 y축으로 베타만큼이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 베타는 는 0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f x 마이너스 알파 콤마 y 마이너스 베타는 는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평행 이동은 그대로 이동해 주신다. 그 다음에 도형 평행 이동은 청개구리 반대, 부호 반대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마이너스 3,2를 지금 이렇게 이동시킨대요. 자, 1, 마이너스 4로 지금 이동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이거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대로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우리 뭘 더해줘야 되죠? 4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y축으로는 지금 2에서 뭘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주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x-2y 플러스 3은 는 0을 지금 방금 알아냈죠?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으로 여러분들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직선, 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가로 열고 x 4만큼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y축만 평행 이동해야 되니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가로 닫고 뭐 상수항은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 3은 는 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전개할게요.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은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4에다가 3을 더하니 마이너스 21은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평행 이동한 식에다가 지금 뭘 대입해 주면 되죠?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1,a를 대입을 해 주시면 마지막 우리 a 값을 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은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면 2a 그 다음에 얘네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 돼서 a는 우리 마이너스 9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또 나오는 대칭 이동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x, y가 있다고 할게요. 이 부분을 문제에서 x축 대칭 이동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x축 대칭 이동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반대되는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y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x, y를 무슨 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의 부호? y축에 반대되는 부호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y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x, y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원점 대칭한다고 주어져 있네요. 원점 대칭한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번에는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x, y를 y는 x 대칭이라고 하면은 얘네 둘의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x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엔 x, y를 무슨 축 대칭 이동도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자리도 바꿔주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호까지도 바꿔줘야 되는 대칭 이동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걸 해석해서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y는 x 위의 점을 p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식 위의 점이라는 이야기는 x 값을 임의로 잡은 다음에 문자를 통일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p점의 좌표를 셈이 x 좌표를 셈이 a라고 할게요. 그때 y 값은 3a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a는 셈이 양수라고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축의 대칭 이동한 점, 이 p를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 지금 뭐라고 했었죠? q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러면 q, y축 대칭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a, 3a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에는 이거를 이번에는 x 쌤이 이제 순서를 거꾸로 봤네요. 자, 그럼 어찌됐든 이 부분이 y축 대칭 이동한 점이 r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이번엔 x축 대칭한 것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지금 문제에서는 q라고 잡아놨고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 a, 마이너스 3a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54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 위에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a는 요쯤이라고 잡고 이 부분을 3a 이렇게 잡아놨을 때 이 부분의 점의 좌표를 우리 p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r 좌표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y축 이 부분이 지금
y축 대칭, 이 부분이 x축,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a 콤마. 자, 이 부분을 우리 r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q, a 콤마 마이너스 3a니 마이너스 3a, a 콤마 마이너스 3a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들을 이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세로 길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a에서 마이너스 3a를 빼니 6a가 될 거고요. 우리 가로 길이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주시면 되죠. 이 부분이 지금 a니까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2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삼각형 넓이가 54라고 주어져 있으니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6a는 지금 5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얘랑 얘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6a 제곱은 54가 될 거고요. a 제곱은 우리 9가 될 거고요. a는 뿔마 3. 근데 아까 쌤이 맨 위에 a는 양수라고 지정해놨으니 a는 우리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 이 a 나온 거를 지금 구해놨으니 P점의 좌표는 우리 a 대신에 3 집어넣어주면 3,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주어진 원을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F가 붙었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점평행이동이 아니라 그래프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됐다라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여러분들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래프 평행이동보다는 점 이동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바꿔서 원의 중심 반지름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바꿔주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하면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상수항은 넘어가서 3이 될 거고요. 자, 반절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더해진 것만큼 여기도 똑같이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 부분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말 그대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지 갑자기 원이 뭐 커지거나 뭐 반지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반지름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말 그대로 이동만 하기 때문에 원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중심만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점만 갖고 와서 이동을 시킬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쌤은 이 주어진 원의 중심 0,1을 아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점평의 이동이니 그대로 가주면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요.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는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평행 이동할 때는 원의 중심을 찾아서 중심을 가지고 전평행 이동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을 y는 x 대칭한다고 주어져 있네요. y는 x 대칭한다라는 이야기는 xy의 자리를 바꿔주면 3y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직선과 지금 평행이동한 이 원이 접한다고 주어져 있네요.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랑 같다? 반지름 길이랑 같다 해서 풀어주시면 a 값을 구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심 마이너스 2,4 요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 플러스 a는 0 사이의 거리가 지금 반지름 누구랑 2랑 같다를 해서 a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씌운 다음에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25 5분의 절대값 씌워주신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는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 절대값 뜻이 뭐라고 했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10만큼 갔는지 왼쪽으로 10만큼 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른쪽으로 10만큼 갔으면 수직선상으로는 10이 될 거고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10만큼 갔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 절대값 a 플러스 4가 수직선상으로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4는 10이다 해서 a는 6이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0이다를 이용해서 a는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a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14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연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하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 나오는 해석 연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석해야 되냐면 대칭이동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대칭이동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행이동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해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써줘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점 x, y가 만약에 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x, y가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첫 번째 y는 x 대칭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 다음 대칭 이동은 없으니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x, y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y-1은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지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지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점 평행 이동은 점 평행 이동은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자리를 따라가야 된다. 자리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자리가 원래 X자리고 뒤에 자리가 Y자리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X자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뒤에 있는 자리가 y 자리니까 문자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자리가 y 자리니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만약에 그래프 fx, y는 0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대로 적을게요. 위에 거랑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첫 번째로 얘는 y는 x 대칭 이동이 됐다라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 평행이동은 자리를 따라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프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그래프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평행이동은 누구? 문자를 따라가야 된다. 문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따라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자, 지금 x축, 뒤에 x가 있으니까 x축으로 그 다음에 그래프 평행이동이니까 반대로 가줘야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어찌됐든 문자가 앞에 있으니까 문자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y축 반대가 돼야 되니까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얘 역시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걸 해석부터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그래프가 XY가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Y가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얘는 Y는 X 대칭이 됐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Y는 X 대칭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평행이동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 따라가라고 했었죠? 문자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문자 따라간다. 자, 그러면 지금 뒤에 x가 뒤에 있기 때문에 y축은 지금 평행이동 된 게 없고 x축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 줘야 될 게 그러면 쌤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했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묶어 놓고 시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x를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x축을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x 기준값을 x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이니 반대로 돼야 되니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쉽게 하려면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좌표를 미리 좀 잡아 주세요. 아무것도 안 접혀져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 y는 x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자리가 y 자리로 y 자리가 x 자리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했었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되어져 있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되어져 있으니 여기 마이너스 1만큼 땡겨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가 될 거고요. 자, 땡겨와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고 했을 때는 그림 형태가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 1, 2, 3, 4, 5번에서 선택하라는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씩 해본 다음에 차례대로 해본 다음에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거리의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거리의 최소값은 여러분들 뭐를 이용해 주셔야 되냐면 대칭 이동을 주로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 대칭 이동. 그러면 어떤 거에 관련된 대칭 이동인지는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임의의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x축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y는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y는 y축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1이 있을 거고요. 여기 2,3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y는 x 대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 y는 x 대칭은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y는 x 대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는 x의 대칭, 이 마이너스 1,1에 대한 대칭은 지금 저는 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죠? 1,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이게 y는 x 대칭이 돼서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금 뭐에 해당하는 부분? A, B니까 이 부분을 A'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한 점과 이 길이의 최소값, 이 길이를 구해주시면 이 길이가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최소값은 계산했을 때 2,3과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2,3을 y는 x 대칭해 주셔도 되는 거고, 해서 이 거리가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거리를 구하면 2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은 1, 3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은 4.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루트 5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그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꾸 보기가 아까처럼 그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면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 부분이 A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Y는 X 대칭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 지금 2,3 자, 2,3이 한 요쯤에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의 최소값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문제에서는 요 길이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요렇게. 근데 아까 쌤 뭐 하라고 했었죠? y는 x 대칭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쌤 a를 선택했으니까 얘랑 대칭되게끔 그리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구한 겁니다. 지금 최소값을. 그렇게 됐을 때 요 점 P를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점 P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2,3이랑 1,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의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만나는 점 P에 대한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2에서 1을 빼면 1, 3에서 1을 빼면 4가 될 거고요. 점은 이 두 점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면 1, 마이너스 1.
y는 4x-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y는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의 교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은 이거는 바로 그냥 대입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면요. x는 4x-5가 될 거고요. 자, 넘어가면 3x 5가 돼서 x는 3분의 5. y 값도 우리 3분의 5가 될 거고요. 지금 그때 점, 만나는 점 P의 좌표는 3분의 5, 3분의 5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연결하는 강이 있고 이 강을 수직으로 건너는 다리를 설치해서 두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일단 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 강의 폭의 너비가 지금 여기가 지금 1km라고 되어져 있으니 일단은 AB의 길이를 제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1만 여러분들 이 강의 폭에 해당하는 1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 부분이 지금 밑으로 얼마만큼? 지금 3만큼 내려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얼마만큼? 5만큼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로 얼마만큼? 6만큼 갔다고 6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이 B 도시가 되는 거고 이 점이 A 도시가 되는데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최소값이라는 이야기는 이 직선 거리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1만 더해 주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강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5만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3만큼 간다고 해서 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거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B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루트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9의 제곱 81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계산하면 우리 10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는 그림의 최종 형태는 이렇게 가고 지금 폭이 요만큼 1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원래 지금 돼 있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 구한 거, 요 거리 구한 거에다가 얼마만큼 요 폭 1만큼을 추가시켜 줘야 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 값은 루트 106에다가 강의 폭의 넓이인 1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학기 고등수학 상 마무리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점대칭은 여러분들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x, y를 a, b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을 때 뭐 결과값이 네모별이 나온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a, b에 의해서 대칭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a, b가
이 양 사이드의 딱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대칭하는 놈이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를 a, 3에 의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 원의 방정식이 됐다고 주어져 있네요.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원이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점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프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 웬만하면 원이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점을 끌고 와서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원에서는 점을 어떻게 갖고 오냐? 원의 중심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을 가지고 오면 그 점을 이용해서 점대칭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원의 중심이 0,0인데 이 0,0을 a, 3에 의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결론적으로 지금 이 원의 중심, 결과의 원의 중심이 2, b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부분?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0 플러스 2를 해서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a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2분의 그 다음에 0 플러스 b를 나눴더니 그 결과값이 3이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a는 2가 돼서 a는 1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b는 6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했을 때 원 자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반지름 길이가 뭐 늘어난다거나 뭐 줄어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반지름 길이는 그대로 간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제곱에 해당하는 c는 2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선 a, b, c 곱하라고 했으니 답은 1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대칭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선대칭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이용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중점, 이 두 가지 조건, 기울기, 그 다음에 중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1,-3을 자, 어떤 직선에 의해서 대칭한대요. 그 직선이 이 모양인데 이거를 웬만한 y는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꽂히면 이 y는 x 플러스 1일 거고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점을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읍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에 의해 대칭이 됐을 때 꼭 뭐가 성립을 하냐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거. 선대칭을 했을 때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첫 번째 뭘 사용할 거냐면 중점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중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점의 중점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나온 중점을 일단은 여러분들 주어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는데 분수 형태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대입을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y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주니 2랑 2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 조심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2를 곱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1 마이너스 2b 더한 게 4, 4에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8은 0. 그래서 이 식은 지금 a 마이너스 2b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수직 조건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두 직선이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 지금 이 수직 이등분선에 관련된 대칭 이동한 점의 기울기는 우리 자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문제를 풀죠. 그래서 기울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1분의 b 플러스 3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1분의 2나 마찬가지니 크로스해서 AB에 대한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랑 같다. 2A 플러스 B는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방정식 이용을 하면 AB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셈은 이 뒤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할 거고요.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이 부분을 더하면 5a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5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구한 값을 반대쪽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5분의 20인데 넘어가면 5분의 20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5분의 5니 b는 5분의 17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값 AB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점이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대칭 이동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최소값 도형에서 최소값이라는 이야기는 직선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주어진 직선이 음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한 점에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한 부분이 1,1 1,1 하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 직선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점 P를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 직선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해서 그 한 점을 지금 이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 의한 대칭, 그래서 저는 쌤이 1,1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1,1을 이 선대칭한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점과
3,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대칭 하는 거는 우리 배웠었잖아요. 중점과 그 다음에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일단 1,1에 대한 선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바꾸면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셈이 일단 주어진 점 1,1로 잡을 거고요. 이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되는 점을 셈이 a, b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우리 중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한 다음에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온 값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1 약분돼서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3b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a 1 더하면 2 플러스 4 플러스 3b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a 플러스 3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를 사용할 건데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대칭 이동하는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a-1분의 b-1은 자, 일단 위에 주어진 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분의 3을 곱해줘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크로스 계산을 하면 2b-2는 그 다음에 3a-3이 될 거고요. 자, 정리를 하면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는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ab 값을 구할 거고요. 자, 그러면 b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에다가는 2, 위에 거에다가는 3을 곱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9a 마이너스 6b는 3.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하니까 4a 그 다음에 플러스 6b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면 13a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3분의 11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분의 11을 계산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3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1이 될 거고요. 넘어가면 2b 넘어가면 13분의 13 마이너스 13분의 13 마이너스 13분의 33 이렇게 될 거고요. 2b는 마이너스 13분의 46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3분의 46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3분의 약분해서 2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분의 2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3분의 11,
마이너스 13분의 2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 값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최소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3분의 11을 빼는 거니 뭐 루트 씌운 다음에 통분을 하면 13분의 39에서 더하니까 플러스 13분의 11. 자, 루트 13분의 이 부분을 더하니까 50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분의 13에서 이 부분을 빼니 13분의 23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13분의 10이 되겠네요. 13분의 10의 제곱. 이 부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13의 제곱이니 169분의 2500 플러스 169분의 100.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셈의 답은 이쪽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차피 분모는 유리화가 되네요. 13분의 해서 둘이 더하면 루트 2600이 될 거고요. 루트 2600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 끄집어내면 13분의 1000 곱하기 26이니까 10루트 2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숫자가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는 패턴들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